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드 RNC의 임미숙입니다. 저도 오늘 이게 줌 데뷔전이라 데뷔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사업관을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를 계속 도전해보는 사람이라 오늘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은 테스트 래빗이라고 제가 줌으로 된 강의를 잘할 수 있는지 들어주시고 평가해주시는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게 일터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제가 찾은 해답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양력을 좀 소개하자면, 네, 저는 여상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다시 공부해서 일하다가 어쩌다 보니 CEO를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네, 뒤에 가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기독학생회 이사하고 있고, 그것의 글로벌한 조직에서 이사 하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동산과 사교육 중에서 제가 부동산을 해결할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사교육을 없애서 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추구하는 게 고아와 과부, 어떻게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들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여상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학 갈 꿈을 꾸었지만 저희 이제 오빠가 계셨기 때문에 오빠 뒷바라지 하는 전형적인 60년대 베이비 부머 여자의 삶을 제가 살았어요. 여상 졸업하고 당연히 이제 하기 전까지 취업해서 돈 벌어서 혼수 마련해서 시집 가서 잘 산다. 이게 이제 저의 라이프였는데 사실 제가 삼성물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다른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당시에 이제 취급하고 있던 제품이 화학 비료를 수출하는 부서였는데 제가 일했던 게 80년대 중반인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전두환 정권 시절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통제가 가했을 때였고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심화돼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취급한 이 복합 비료가 중공과 베트콩으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안기부에 잡혀갈 일이고 삼천교육대에 잡혀갈 일인데 제가 일했던 삼성물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우리 때는 정말 북한의 북자만 꺼내도 잡혀가고 일할 때 이야기만 해도 잡혀가는 그런 시대인데 삼성물산이 아마도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는 삼국간 무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건은 직접 가지만 서류는 홍콩 삼성물산 홍콩법인. 이 회사는 삼성물산이긴 하지만 홍콩 회사고 한국 회사는 아니었죠. 거기다 수출을 하고 그 회사는 중국과 거래를 하고 모든 게 합법화되어 있는 삼국간 무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베트콩은 어떻게 수출을 하는가 봤더니 일본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주 오시는데 이분이 가방 딸랑딸랑 하나 들고 왔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분에게 커미션을 송금하는 거예요. 이분의 돈 버는 방법은 정말 지식산업이었는데 베트콩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베트콩에다가 뭘 팔 수 없는데 그 중간에서 비즈니스를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그야말로 복비를 받는 거죠. 굉장히 유망한 아이템 커미션 에이전트였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중국어를 했었고 중국에 대한 비전이 좀 있긴 했었는데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제 무릎을 쳤어요. 그래, 나는 중국의 이런 커미션 에이전트가 되면 돈 한 푼 없이 자본 한 푼 없이 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어쨌든 중국에 관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 관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중국어부터 잘해야 되겠다. 중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회사 때려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88년부터 공부를 해서 이제 91년에 마쳤는데 공부를 딱 해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빨리 졸업이 돼가지고 사실 저를 원하는 때가 없었어요. 이제 막
수교의 문턱에 들어서 있고 비즈니스가 열리질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중국 인구가 그때만 해도 12억이니까 1원짜리 하나 팔아도 12억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였어요. 뭔가 팔려고 딱 시작했는데 잡을 찾다 보니까 잡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중국에서 있는 원자재를 한국에 소개하는, 저는 뭔가 한국 거를 중국에다 팔려고 시작을 했는데 얼토당토하게 중국 물건을 한국에 소개하는, 커미션 에이전트는 커미션 에이전트였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커미션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저는 사실 섬유업도 되게 싫어했는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섬유 원단 오파상에 취업을 하게 됐고 섬유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완전 원자재를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이제 염색된 것.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염색된 걸 들여왔는데 대구나 의정부, 동두천 염색 공장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조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대세의 흐름이라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92년도에 출장 갔던 사진, 일했던 사진들 이런 걸 그런 것입니다. 2002년에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실 좀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분이 제 인생에서 아주 잊지 못할 분인데요. 제가 그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아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한 달 만에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사실 저는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할 거 다 하고 새벽기도 가고 뭐 수요기도 가고 다 갔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제 멘붕이 오고 제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칩거를 하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집에서 거의 페인 모드로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페인 모드로 지내면 저의 남편 또 남은 동생,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둘 있으니까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엄마가 너무 이제 비정상적인 삶을 사니까 얘에게도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대로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분과 비즈니스 하나를 엮어서 독일로 물건을 하나 보냈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홈 오피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팩스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지난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뭔가 지금 다시 해보고 싶은데 일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팩스 머신에서 팩스가 딱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내가 너의 입장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리 딸도 백혈병에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네가 몸 잘 추스르고 있으면 내가 조만간 서울로 출장 갈 건데 얼굴 보자. 저는 사실 그 팩스 받았을 때 하늘에서 온 팩스인 줄 알았어요. 몇 번 보고 다시 봐도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고 그런 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얼굴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독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하고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오다를 주고 결국 제가 회사를 오픈하게 되는 계기까지 만들어 주셨죠. 사실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변형된 모습이 아닐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과 비즈니스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오빠와 동생으로 개인적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독일 업체에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는 원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리들이라는 슈퍼체인 또 QVC라는 우리나라 뭐 CJ 홈쇼핑 같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런 쪽에다가 중국에서 침구류를 납품을 해서 유럽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한국에 들여와서 파는 진화했죠. 처음에 원자재 하다가 염색지 하다가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중국 제품을 제가 계속적으로 유럽에다 팔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이거를 팔 수 있을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지만
리디아가 핸들링한다라는 부가가치를 붙여서 팔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조쌤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경쟁이 없었어요. 리디아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돈 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저보다 더 싸게 유럽으로 보냈겠죠. 그러면서 제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럼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뭘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라는 인물은 없는 거니까. 이건 제 나름대로 솔루션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유통, 아니면 브랜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통입니다. 뭐 아마존, 리들,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유통이고, 브랜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게 브랜드예요. 이 둘 중에 하나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유통을 보니까 거대 자본이 드는 거예요.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면 용감해요, 원래.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작을 보니까 나이키도 별 볼 일 없이 시작했고, 뭐 샤넬도 그렇고, 뭐 루이비통도 그렇고, 다 그냥 집에서 뚝딱뚝딱 뭐 만들다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쉬운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유럽 바이어가 가지고 있던 헬렌스타인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너 돈 많이 벌었으니 나한테 공짜로 하나 줘라. 내가 중국에다가 라이센싱하면 돈 나눠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하나 가져오게 됐어요. 이 사진은 저희 그 5층에 있는 쇼룸 사진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올해 저희가 돈 많이 들여서 리뉴얼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저희는 뭘 팔냐면 아까 그 저희가 유럽에다 침구를 수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유러피안 그 침구류를 한국에다 파는데 저희는 99% 온라인에서만 팝니다. 온라인에서만 팔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가 저희 오프라인 제품을 보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품을 볼 수 있는 쇼룸을 마련했고 여기서 사실 수 있는 분들, 사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즉석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아직까지 헬렌스타인 쓰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헬렌스타인을 쓰셔야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를 제가 6화 원칙에 의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누가 일하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양시, 일산, 선한 것이 많이 나는 그런 동네죠. 저희 근무 시간은 9시 반부터 6시. 왜 9시 반이냐? 보통 9 to 5, 9 to 6인데 저희는 그 워킹맘들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루에 7시간 반, 주 5일 근무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왜 하냐? 고객, 저희 진짜 고객,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일하냐?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저희 미션과 비전을 따라서 한다는데 저희의 미션은 뭐냐면 우리의 꿈과 경험이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 이것을 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 직원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희 회사에 이제 코어 밸류가 있는데요. 4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미션과 코어 밸류는 전부 직원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든 건데 고객 행복, 열정, 탁월, 팀워크입니다. 고객 행복을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저희는 고객, 직원, 거래처, 가족 저희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저희랑 했을 때 와우 이런 느낌이 나온다. 이건 와우라고 했을 때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객이 물건을 받고 와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한다 이런 겁니다. 열정을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데피니션 하는데 저희는 열정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닌 되는 방법을 찾는 리디어. 그러니까 뭐 안 될 때가 어딨냐, 되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탁월하다는 건데 잘한다는 건데 잘하는 걸 뭘로 정의하냐면 저희가 하는 일 분야에서 100명에게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우리는 탁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탁월함으로 팀과 동료
그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팀워크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가지 핵심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제게 있어서 비즈니스가 뭐냐,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가난한 집 출신이라 사실 비즈니스 돈 버는 거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사실 돈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비례합니다.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돈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반비례하는 곡선이 나타나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동의 못하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가 굉장히 묻게 됐어요. 왜 비즈니스를 할까? 근데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더라고요. 돈을 버는 건 이미 제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를 학대하면서 벌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서 늘 하나님 나라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고아는 누구고 나에게 있어서 과부는 누굴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교회에서 제가 또 나름 청년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저에게 청년부를 맡기셔서 제가 10년 동안 청년부 부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멘토링 많이 했어요. 제가 멘토링 하면서 느낀 건 지금의 청년들은 제 나이 때보다 너무 준비 많이 되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데 사실 80년대에 저희는 취업을 몇 개씩 결정되고 그중에서 골라서 가는, 사실 전 공부 못해서 삼성 갔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 얘기하시면 다들 막 이러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년들은 취업이 정말 넘사벽이라 너무 힘드신 거죠. 이 친구들은 잘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런 친구들이다. 그래서 그럼 사회에 취업해야 되는 청년들이 저는 고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과부는 그럼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했을 때 희소자원이었어요. 중국어, 영어, 뭐 중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약간 좀 강요받고 절대로 뭐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을 미루게 되고 애를 안 낳게 되고 하는 것들이 경력 단절, 내 삶에서 경력 단절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이 내게 주어진 과부가 아닌가. 그래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 그리고 경력 단절을 겪고 있고 아니면 겪게 될 그런 여성들이 제게 주어진 고아와 과부, 제가 돌봐야 될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회사는 그럼 사람 어떻게 뽑느냐.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엊그저께 저희 회사 사람도 안 뽑는데 어느 분이 그 이력서를 넣었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면접을 봤는데 너무 좋은 자원이라 뽑았는데, 아니 뽑지도 않는데 왜 넣었냐 그랬더니 상시 채용으로 돼 있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침 뽑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뽑는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채용을 염두에 두신 분이 있으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학력, 성별, 나이, 스펙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른바 고아와 과부 그런 것을 봅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좀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1차 관문인 면접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면접을 통과한 것이 채용에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면접을 일단 통과하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의 연애기를 갖게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3개월의 연애기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 면접 때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또 저희는 저희 회사 직원들을 리디언이라고 부르는데 리디언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용의주도하게 많은 직원들이 봅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본인이 맡은 일들을 하고 주변 직원들이 이제 관찰을 한 후에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죠. 되게 리디 RNC 이렇게 강의 듣고 와서 좋다고 해서 지원해 봤는데 와보니 정말 뻥이었더라.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저도 뽑을 때 면접에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뽑았더니 일을 해보니 매일 지각이 잦고 뭐 일에 대한 불평이 많고 뭐 이렇더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직원들이 투표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실 직무는 있지만 직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뭐 평직원으로 들어와서 계장,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승진하는 그런 게 없고요. 오면 영어 이름 하나 지어갖고 오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영어 이름이 그 사람입니다. 일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몇 년 있으면 승진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팀을 맡고 있으면 팀장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연회기를 거치고 나면 그 사이에 2가지 미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직무 미션하고 개인 미션 2가지를 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직무 미션, 이 친구가 이제 직무 미션을 발표하는 거고 열심히 경청을 하죠. 그런 뒤에 자기가 이제 3개월 동안 이 친구를 봤잖아요. 그러면 채용 투표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채용해야 한다, 채용하지 말아야 된다. 왜 채용해야 되는지, 왜 채용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써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요거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고 지금은 저희가 구글 설문지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친구처럼 이제 합격을 하면 최종적으로 리디언의 낙점을 받으면 정직원 축하 선물과 함께 3개월 후에 정직원이 됩니다. 물론 이 3개월 동안 급여를 깎거나 퇴직금이 가산이 안 되거나 하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채용을 유보한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선 저희가 이제 빡세게 교육을 하는 저희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력으로 들어오든 신입으로 들어오든 똑같은 처음에 이제 입문 과정을 겪고요. 그다음에 팀원과 팀장이 갖춰야 될 것, 공통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 역량을 저희가 하게 되고, 저희 회사에 학습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좀 보시게 될 건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해외 워크숍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구성한 MBA까지 하면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해놓은 교육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인 거고 저희가 계속 디벨로핑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지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올해 많은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 저는 뭘 하고 싶으냐?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이 고아와 과부들이 사장이 되는 것. 이분들이 정말 사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업체를 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저희 회사에 쌤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들어와서 저와 굉장히 비전을 나누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2년 전 송년회 때 모습인데 이쪽에서 자기가 앞으로 사장을 하겠다. 제 꿈이 사장 만드는 거였는데 사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회사의 이름, 샘스랩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1년 동안 회사 내에서 인큐베이팅 했고 작년 말에 정식으로 나가서 올 한 해 1년 동안 저희와 거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성실한 친구여가지고 BP 벌써 넘겼고 저희 회사의 일부 저희가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고 또 다른 회사들을 꾸려가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가서 저희가 어려울 때 좀 많이 제품 못 찾을 때 본인이 엄청나게 뛰어서 아주 올해 중국이 셧다운 됐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경영자가 되려면 사실 경영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짤 때 뭐 일부 부서에서 짜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짜고 각 팀이 짜가지고 그것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초 시무식 모습인데 시무식 때 각자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각종 교육들을 실시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저희의 핵심 가치 이렇게 하고 이게 저희 회사 교육장인데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 모든 의견이 다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는데 여기 계시는 이분이 저희 회사하고 매월 한 번씩 교육을 해가지고 100번의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저희가 끝장을 보는 거죠. 작년 8월까지 해가지고 같이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책 읽고 팀워크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 부른다 그랬잖아요. 저희 직원은 저를 리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자 다 이름표가 여기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 코로나 상황 전인데 명절에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송년회 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팀별 발표도 하고 저도 예외는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요 녹색 조끼 입고 춤추는 게 저입니다. 예, 저희 회사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고아와 과부를 되게 우대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올해 3명이 결혼했고, 예, 올해 3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3명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내년에 육아휴직 갈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한 37명 되는데, 3명이 항상 출산이거나 임신이거나, 지금 현재 출산과 임신을 확인하면 한 6명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정부에서 잘한다고 제 스스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상들, 이게 상의 전부는 아니고 한 상의 한 반의 반쯤 내타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족 친화 기업이다, 뭐 비전이 있는 기업이다, 뭐 유망 중소기업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라에서 좀 인정해주는 강소기업이다, 이런 게 좀 있네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왜 좋냐, 우리 회사가 가장 우리 회사 되게 하는 힘이 뭐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모두 기업 문화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중국 법인, 한국 법인 모두 다 기업 문화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게 뭐 좋은 건물보다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새빵살이 전전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도 우리 건물 하나 번듯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꿈을 꾸고 소망했는데 3년 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갖게 됐습니다. 네, 멋지죠? 네, 밤에는 더 멋집니다. 저희 루프탑에 오시면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못하는데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사 사업을 마련하니까 물류팀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본사만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새빵살이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땅을 돌겠다. 뭐 그렇게 연말에 이제 사업 계획할 때 발표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창고 부지를 매입을 했고 이건 정말 기적적으로 매입을 한 건데 저희가 다 짓고 작년에 입주를 해서 올해 1년 정도 이렇게 지난 모습입니다. 이 땅이 한 2,800평 정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감사한 일입니다. 참 사실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막막했어요. 작년에 이 창고 조금 전에 보신 이 창고가 완공됐는데 이게 한 110억 정도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돈이 1억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저희가 110억의 프로젝트를 해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여기를 오픈하고 올해 1월에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회사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저희 비즈니스가 최악이었어요. 저희는 10, 11, 12가 연중 매출에서 제일 중요한데 마이너스 30%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을 맞이했는데 올해 1월 말이 춘절이었잖아요. 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어찌어찌 줬으나 사실은 직원들에게 뭐 떡값 줄 형편이 안 돼서 역대 최저로 제가 떡값도 주고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춘절이 지나면 중국 거래선에서는 만들어 놓은 물건을 물 믿듯이 보낼 것이고 또 그동안 안 줬던 외상 매입금 달라는 독촉이 엄청 있을 것이고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 있어서 들어오는 물건을 받을 공간도 없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사실은 즐거워야 될 명절이 저 진짜 안 즐겁고 고민으로 이거 명절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명절 동안에 중국의 코로나 심해서 셧다운이 되기 시작해서 2월 내내 3월 15일까지 중국 전역이 셧다운이 됐어요. 뭐 한편으로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희 회사 입장으로 보면 일단 중국에서 물건이 안 실려와서 저희에 대한 압박감이 없었고요. 돈 달라는 독촉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저희 창고가 재고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재고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월 한 달 지나서 3월에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온라인 좀 잘 됐잖아요. 저희 회사도 저희가 99%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했는데 이게 금년 10월입니다. 저희 금년 10월에 역대 최대 매출을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진 한 장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 본사 저희 사옥 마련하고 직원들과 가족들 거래선 모여서 즐겁게 파티 한번 했는데 끝나고 저희 직원들이 저희와 남편에게 각자 손글씨를 깨알같이 써서 만든 카드예요.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이 카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직원들이 저에게 주는 보상이다. 이 미니어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저희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금도 위치하고 있는데 저에게 제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좋은 직원들인가를 늘 상기하게 해주는 그런 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교회에서 그 레위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안 넘어가는 데가 레위기잖아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 레위기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날은 사실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든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레위기 강의 본문이 19장이었어요. 레위기 19장 13절을 강의를 하시는데 이날 정말 저는 성령에 불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레위기 19장 13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런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19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면서 예시를 쭉 드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장에게 고용주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갑질하지 말고 임금 착취하지 말고 월급 제 날짜에 주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한테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구나. 월급 제대로 주고 제 할 거 다 하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위로, 위로, 뭐 격려, 뭐 그런 것들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월급을 제가 비즈니스 여태까지 하면서 한 번도 월급에 밀린 적이 없는데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교회나 11조 이런 거 내는 거 되게 열심인데 자기 직원들에게 챙겨줘야 할 몫에 대해서 얼마나 챙겨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사장님들에게 월급 날 아침 8시에 꼭 월급을 주라. 오후에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까 조쌤이 말한 빅텐트의 역할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많이 이제 해주는데 위로 차원에서 이 친구들 되게 즐겁고 막 하는데 고기 누가 굽겠어요? 고기는 저랑 남편이 굽습니다. 그 전에 장 엄청 봐가지고 오리는 우아할지 모르는데 밑에서 계속 물질하는 발로 물길 젓는 그런 건 저와 남편이 하는 거죠. 리더는 언제나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창고에서 비 오면 비 셀까 돌아다니고 눈 오면 눈 때문에 지붕 무너지지 않을까 돌아다니고 하수구 막히면 직원들이 전화 남편에게 얘기해요. 하수구 막혔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뚫으란 얘기했죠. 그럼 뚫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이건 제 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솔선수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선수범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단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상처가 되고 어떤 말도 명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게 잘 소통이 되죠. 내가 너를 정말 사장 만들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JP 100번 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중소기업에서 교육하는 게 직원들이 썩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걸 계속 이제 어떤 뭘 할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아가 뭘 하나 시작하면 저거는 끝까지 가는 거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 아예 길을 꺾습니다. 길을 꺾는다는 표현은 뭐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불편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어려요. 저는 50대 중반이라 제가 아재와 막 386 이런데 저희 뭐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거를 열심히 배우는 거죠, 제가. 흐흐, 크크를 날리면서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뭐 배우고 성장해라라고 하기 전에 저도 역시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회사에서 제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직원들에게 제가 배우는 것 자세를 보여줘야 직원들 역시 배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데도 좋은 팁인데 이상하게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보면 교회에서 정말 청년들이 저를 잘 따르는데 그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세요. 왜 우리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듣고 권사님 말만 듣냐고. 그게 3쿠션인데요. 직원들에게도 사장이 직접 말했을 때 아마 역효과가 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라도 전문가의 입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 직원이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이렇게 내세우고 이럴 때 참 사실 좀 기분 나쁘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니네 딴 데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까지 불만을 해?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잘 뒤담아 들어보면 회사에 그런 말이 나올 만한 요소가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시스템으로 구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회사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